우촌TV 1268회 문화대학 24호에 실린 김동진의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주 최부자 이야기 무산 김동진. 경주 최부잣집은 조선조 최진립의 경주 최씨 가문이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여년간 부를 이어왔다. 흔히 부불 3대,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대를 이어 부를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주 최부자는 경주 최씨 시조 최치원의 17세 손인 최진립과 그 아들 최동량이 이 터전을 이루고 손자인 최국선으로서 28세 손인 최준에 이르는 10대 약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누린 명문가이다. 이러한 최부자는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9대에 걸쳐 진사를 지낸 지식 있는 양반 부자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를 적절히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민중의 존경을 받은 부자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을 기반으로 15세기 말부터 약 200년간 부를 누린 기록이 있다. 10대 만석군, 9대 진사를 지닌 지식 있는 조선의 최고 양반 부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경주 최부자 이야기는 세계에 널리 알릴 만한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조상의 정신을 이어 마지막으로는 대학을 만드는 데 전 재산을 들여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최부자의 행적은 단순한 한 가족사의 범위를 넘어 훌륭한 부자의 사례로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사례로 자부한다. 일대 최진립은 경주 최씨 사성공파 최예의 6대 손으로 17세기로 25세에 임진왜란 의병에 가임하였으며 1594년에 묵과급제하여 정유재란에 전공을 세웠으며 1614년 한경도 경원부사 1626년 경흥부사를 역임하였으며 한때 모함으로 기양을 갔다. 병자호란 때는 공주 영장으로 69세의 나이로 싸우다 용인 험천에서 순국했다. 정무 시호를 받은 충신이며 병조 판서에 추정되고 경주 충렬사와 용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최부자 가문에는 최진립 장군과 함께 죽은 충노, 옥동과 기별의 충노각과 불망비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정무공의 제사를 물린 후 노복들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가온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최진립이 평소에 자식들에게 당부한 다음과 같은 요운이 있었다고 한다. 바라건대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바를 어기지 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나라가 위급하면 몸을 아끼지 말고 충성하여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어찌 개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가문을 지켜야 한다. 가문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뿌리가 박힌 곳이다. 가문과 나라를 지키면서 무단히 학문하기에 힘써라. 학문이 없이는 밝음이 없고 밝음이 없는 어둠의 생활은 무짐승의 삶과 다름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나 벼슬을 목적으로 학문을 하지 마라. 권세와 부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 언제 자신의 칼날에 베일지 모르니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이것이 경주 최부자 가문의 첫 번째 가훈이 되었다. 최진립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준 것이다. 진사는 과거의 첫 시험 합격자로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증인 셈인 것이다. 가훈사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최진립이 후손들에게 흉년에 굶주리는 농민들로부터 결코 땅을 사서는 안 된다. 즉 가난한 농민들의 약점을 기회로 하여 불의의 짓을 하지 말라. 남이 위급한 상황에서 물건을 헐값으로 내놓을 때라도 물건값은 항상 제값을 주고 사라. 위기를 넘긴 후에 원망과 원한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산의 축적 과정이 도덕적이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는 가훈이 생겼다. 이대 최동량은 최진립의 삼남으로 자라서는 최진립의 임지의 수행비수처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모셨다. 전쟁터에서 순국하신 아버지 최진립과 아버지와 함께 죽어있는 충로, 옥동과 기빌의 시신을 수습해서 고향 선산에 장사 지낸 후 운막을 짓고 3년 심혈을 마쳤다. 내남의 이조리를 중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배운 치수와 용수법을 활용하여 많은 농경지를 개간하여 신농법으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다른 부잣집은 작계제를 하는데 병작제를 시행함으로써 평소에 최동량의 노비들과 소작농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과 함께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최부자의 완전한 부어 기틀을 다진다. 3대 최국선은 최동량의 장남으로 경상감사가 최국선의 덕행을 조정에 품신하여 사홍은 참봉에 제수되었다. 아버지 최동량이 개간한 많은 농토와 노비를 관리하면서 벼슬을 포기하고 오로지 생산력 진작에 매진하여 벼의 직화법을 지향하고 이양법을 도입하였다. 토목과 수리 등 과경농으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 일반적으로 대지주는 한양이나 읍에 살면서 토지는 마름이 관리하였는데 최부자는 농민과 함께 향리에 살면서 소작인들과 소통하고 마름을 두지 않았다. 경주 최부자 10대 만석군의 출발의 장본인이다. 가훈 6.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현종 12년에 삼남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그때 최국선 곡간을 헐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곡간을 헐어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하라.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기서 새로운 가훈이 생겨났다. 할인당 마당에 솥을 걸고 죽을 끓이도록 하라. 경주 중심 사방백리는 동으로 간포, 북으로 포항, 서로 영천, 남으로 울산으로 여러 고을의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 최부자는 사람들을 살려냈다.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슨 짓이라고 한다고 한다. 최부자 집의 여러 가훈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며 꽃이라 할 가훈이다. 훗날 동학난 때 이웃의 도움으로 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땅이나 집 문서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불태워라. 한때 최국선은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낸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최국선은 마다들을 불렀다.
지금 방에 들어가 석유의 서랍에 있는 그간의 담보 서양 문서를 모두 가져오너라. 그 중에서 토지나 가옥의 문서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서양 문서나 돈을 빌려준 장부는 모두 마당에 모아 불을 지도록 하여라. 돈을 갚을 사람이면 이러한 담보가 없더라도 갚을 것이요 꼭 못 갚을 사람이면 이러한 담보가 있어도 여전히 못 갚을 것이다. 교동법조 1672년 경상감사가 최국선의 덕행을 조정에 품신하여 사홍은 참봉이 제수되었다. 사홍은 임금의 식사와 대거란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이때 최국선이 배운 궁중의 양조비법을 시집온 맏며느리에게 대대로 전수해 현재까지 가문의 법주로 전통을 계승하였다. 법주 양조비법이 맏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으며 교동법주는 1986년 11월 1일 주요 무형문화재 제86다호로 지정되었다. 4대 최의기는 최국선의 이남이며 명실상부한 최부자의 만석군을 이룬다. 최의기의 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진사시험은 계속 실패한다. 하늘은 공평했다. 최의기에게는 명예보다 부를 내린 것이다. 가훈 2.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최의기의 금강산 여행 때 설악산의 어느 사찰은 노선님이 돌 모으는 이야기를 듣는다. 요사채 정원의 개석을 모으다 보니 108개가 되더라는 그것이 번뇌의 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이 집착이다. 그날부터 돌을 하나씩 모으면서 또 하나씩 버렸다. 버려라. 버려야 한다. 원래 그 자리에 갖다 두어야 한다. 노선님의 수행 방법은 최인기에게는 어떤 영감을 주었다. 최의기는 끝내 진사가 되지는 못했으나 재산을 읽으면서 70살까지 술을 누렸다. 죽기 직전에 자식에게 재산은 만석 이상 하지 말아라고 유언을 했다. 최부자의 전체 소장료 수입을 만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최부자의 토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작인 개인이 내야 하는 소장료는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최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 가훈 5.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6대 최종률은 양자로 들어와 진사시험도 계속 낙방하며 가정은 풍요로웠으나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최종률은 또 하나의 가훈을 만들었다.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최씨 가훈의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면서 농민들과 노비들의 애환도 알아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체험하게 했다. 최종률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루지 못한 한이 된 과거에 신살이 나이로 응시하여 급제했다. 그러나 급제한 지 3일 만에 역질로 객사를 한다. 최종일은 아들이 없어 사종인 종만의 아들 은경을 입양하게 된다. 하늘은 참 공평하기도 하지. 재물을 주니 자식과 벼슬을 굳어가 버렸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다. 4대 최의기의 자손이 외동이거나 무자식으로 양자를 들이면서 4대를 내려가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늘려 농업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8대 최기영은 최은영의 외동아들로 타고난 풍류객 명성대천 유람객이다. 낭만파이며 58세에 진사에 급제했다. 학식이 풍부했던 최기영은 많은 신문과 여행기 등을 남겼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향교역 교동으로 이사를 했다. 풍수지리는 장풍덕수의 배산 임수로 원래 이타는 신라의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 자리라고 전해진다. 집 오른쪽으로는 향교가 있고 그 옆에 계림, 오릉, 첨성대, 제매정 등이 있어 천하명당 자리이다. 최기영 집에는 항상 과객이 많았다. 나그네들이 찾는 중요한 이유는 마음 놓고 글씨를 써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질 좋은 종이는 워낙 고가인데 한지와 화선지를 채부자 집에서 직접 생산하니 마음껏 글씨 자랑을 할 수 있었다. 경주 인근을 지나는 선비나 호족은 일부러라도 들리며 여러 지역 풍문 가객, 특히 경상도 출신 중앙관직자의 고향길에 들리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과객은 조선팔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항상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소식을 듣고 가문도 널리 알릴 수가 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루를 지낼 양식과 노자까지 챙겨준다. 하루에 50명, 많을 때는 100명의 손님을 치른 때도 있었다. 가운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어떤 사람이라도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해야 하고 노소는 구분하되 기천은 가리지 말고 대접한다. 일가 친척, 사돈, 명가 집안은 상객으로 사랑채에 주인이 직접 모시고 중객으로 알만한 양관집 사람은 작은 집, 사촌집 사랑채에 모시며 하객으로 이름이 없는 선비나 잠자리와 식사 해결할 사람은 작은 쌀통에서 쌀 한 점을 집어들고 하인집으로 가면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내준다. 모든 손님에겐 똑같이 독상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매년 손님 접대에 쌀 1천석, 주변 어려운 사람만 구호하는데 1,000석을 사용한단다. 그때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또 하나의 가훈이 정착되었다. 12대 최주는 최현식의 장남으로 12대 300년의 마지막 채부자였다. 905년 22살의 최주는 만석의 살림을 맡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에 많은 고뇌를 하면서 독립운동가인 경남 어령 출신 백상 안희재와 만나며 그 후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 무역회사 백산상회의 대표를 맡는다. 백산상회를 일부러 적자로 운영하면서 결손 부분을 채부자의 재산으로 충당하면서 독립자본을 마련하여 안희재를 통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강복 후 김구선생과 경고장에서 대화하면서 임명 기록장을 열람한 후 백산 선생에 대한 오해를 사죄한다. 300년 동안 모은 재산으로 학교를 세운다. 1947년 영남대학교 전신인 밀립대구대학을 설립하고 문고를 만들고 많은 자료를 보존한다. 최주는 젊은 시절 경주 단석산에서 노스님이 한 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골고루 사방에 흩으면 농작물의 거름이 되는 법이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좋은 곳에 쓰지 않으면 똥통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교육사업이었다. 맺는 말. 오블레스 오블리주로 실천한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300여 년을 10대 만석군 9대 진사로 이어져 온 최씨 가문의 만석 재산은 민족을 위하여 다 소진되었다.
파시조 정무공 최진립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며 그 마지막 부자 최주는 대대로 이어온 모든 재산을 민족을 위해 남김없이 전부 바쳤다. 재가를 위한 6개의 가훈은 종교적인 경전이었다. 조선의 가련한 농민들 곧 백성들에 대한 최씨 부자들의 사랑과 노비들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의 경의를 표한다. 최부자들의 인성교육, 사서오경, 경영학 공부가 과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정무공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당부한 유훈중, 가훈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의 성은 하지 마라는 너무나 엄청난 과제인 것 같아. 진사가 되지 못한 손자들은 부잣집 손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고개를 들지 못한 죄인으로 정신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너무 안쓰럽다.